챕터 6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GGPR2 패키지. 데이터 분석은 결국 데이터 분석가가 원하는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석한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으로 판단되기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는 차트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인 GGPR2 패키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GG맵 패키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앞서 4장에서는 베이스 아래에 있는 내장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좀 더 개선된, 좀 더 이쁘게 만들어지는 그래프 패키지인 ggplot 패키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는 앞에서 내장 함수 플롯 함수를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시각화하게 됩니다. ggplot 함수는 그래프의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이미지를 레이어로, 층으로 쌓아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 ggplot은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준다면, 잼포인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점을 찍게 되고, 잼라인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선을 추가하게 되는 형태라서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기본 틀을 당연히 ggplot 함수로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ggplot 함수는 이 데이터 세트를 이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AES라는 데이터 속성을 어떤 거를 넣어주게 되는지, 이 X축이나 Y축의 값을 어떤 걸 이용하게 될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ggplot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함께 설치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불러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 불러졌으면 에어 퀄리티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 퀄리티 데이터는 앞서 자주 사용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설명하진 않아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gplot 함수에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주고, 에이스 안에 이제 x, y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 x는 날, y는 템프를 입력하게 되면 이 날짜별 온도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데이터 틀은 만들어졌지만 이 표현이 어떤 걸로 될지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잼포인트라는 함수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 틀 XY 좌표에서 이 잼포인트라는 함수를 레이어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값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1부터 10,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사실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잼 포인트는 이 사이즈나 컬러에 대한 옵션들도 지정해줘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커지고 빨간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고, 여기서 선을 추가하면 아까 나왔던 그 점들을 이제 선으로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이제 날짜별이니까 막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잼 포인트를 추가한다면 이렇게 점으로 변경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 막대 그래프는 잼바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당연히 ggplot 함수는 이용하겠죠. XY 좌표를 앞서서는 지정해줘서 했지만,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X 값만 있으면 이제 Y 값은 그냥 길이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T카라는 데이터고, X 값은 실린더 개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하면 아무런 값이 없죠. 왜냐하면 이 실린더에 대한 개수들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잼 바를 추가해 준다면, 이 표를 보면 알다시피 실린더가 5개거나 7개인 차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4기통, 6기통, 8기통이 있는데 8기통 차량이 가장 많고 6기통 차량이 가장 적은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더 레이어를 추가한다면 이 바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 기어가 각각 몇 개가 있는 차들이 존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실린더 4개인 차 중에 이제 3단 기어인 차, 그 다음에 4단 기어인 차, 5단 기어인 차, 8기통 같은 경우는 3단 기어인 차, 5단 기어인 차 이렇게 구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팩터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 있는 라벨을 가지고만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용하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막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썬버스트 차트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COORD 폴라 함수를 이용한다면 바로 이렇게 썬버스트 함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운데로 몰아놓는 형태처럼 보이면 이렇게 보이죠? 중간에 있는 부분이 0이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값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넛 모양처럼 이렇게 다 연결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이제 세타 값을 y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4단, 4기통, 6기통, 8기통의 차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개수도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8기통 차량이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여기까지 올라간 이제 4기통 차량이 많고 그 다음이 6기통 차량은 절반 정도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바로 전 챕터에서 다뤘던 아웃라이어를 보기 위해 사용했던 함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박스 그림입니다. 박스 그림을 그릴 때는 x, y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기준으로 분포를 확인할지에 대한 그룹 옵션을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ggplot 기본 틀을 만들 때 x, y를 주고 실제 값을 이제 날짜별로 볼 거기 때문에 그룹을 날짜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지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은 이제 도스 분포를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 일종의 막대 그래프인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잼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추가해주면 그릴 수 있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날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속값에 대해서 이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오류 같은 메시지는 오류는 아니고 막대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개로 조정했다는 의미라서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숫자 커질수록 두꺼워지니 만약에 이 측정 분포가 많다 보면 이 폭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익히면 되실 것 같습니다.